잘쌤 박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육계통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설의 레전드 터미네이터 형님이시죠. 예전이랑은 다르게 요즘에는 근육질에 관리가 잘 된 그런 몸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헬스장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헬스장을 끊어서 다녀보기도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디빌딩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통해서 1대1로 헬스를 가르치기도 하고 하시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좋은 트레이너를 찾는 법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키다리 형이라는 운동 유튜버인데요. 그러다 보니 바디빌딩을 주로 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근육과 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더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들 이렇게 해부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꼭 근육이라는 것이 헬스 같은 그런 근력 운동이 아니고서라도 무브먼트, 그냥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다 근육이죠. 이렇게 반드시 스쿼트를 해서 이럴 때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근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 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디를 다쳐서 아프거나 혹은 무리를 해서 아프게 됐을 경우 그런 거에 대한 치료 혹은 예방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남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성분들도 필라테스, 요가, 플라잉 요가, 크로스핏 같은 이렇게 힘든 운동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정식으로 뭔가를 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잘 안 쓰는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체조 정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소원을 빌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건강, 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이겠죠.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진시황제조차도 영원히 살고 싶어 했으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누워서 영원히 살고 싶었겠나요?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거겠죠. 제가 여기서 진시황제도 몰랐던 비밀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죠. 매일 운동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 당연히 알지.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니까요. 대신 매일 운동만 한다면요.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한다거나 나라를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개꿀이죠. 운동을 한다는 게 건강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감, 우울감에서 벗어나게도 할 수 있고요.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나요? 당연히 해야죠. 간혹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우락부락해 보이는 몸이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정말 잘못 알려진 상식이죠. 여성분들은 당연하고요. 남성분들도 절대로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런 몸이 되실 수 없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동한다고 해서 몸이 막 변하지는 않죠. 그래도 꾸준히 하게 되면 분명히 변화는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겠죠. 같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근육과 지방의 분포 그리고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감이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근육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근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은 힘줄근, 고기육, 힘을 쓸 수 있는 살덩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muscle이라고 합니다. 이 muscle이라는 말의 뜻은 마우스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육의 안에 작은 쥐가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상을 했었나 봅니다. 귀엽네요. 근육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기에 있는 근육, 심장에 있는 근육,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근육인 골격근으로 나누어져 있죠. 장기에 있는 근육과 심장에 있는 근육은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골격근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수의근, 불수의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일수의 뜻, 의자, 내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근육이냐 아니냐를 뜻하는 겁니다. 이 근육을 현미경으로 보면 무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더라는 거죠. 장기에 있는 근육을 민무늬 근육 혹은 평활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골격근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가로로 이렇게 무늬가 있기 때문에 가로무늬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장은 그 두 가지가 약간 합쳐진 듯한 그런 무늬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근육을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할 근육은 바로 이 골격근, 우리가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근육 공부를 할 때 꼭 짚어가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 이름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어떤 신경인지, 이렇게 이 세 가지에 익숙해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근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기는 한데 신경지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문적이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육 이름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한자어 혹은 영어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순우리말, 한글말로 된 책들이 있기는 한데 통용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다들 익숙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 혹은 영어로 익숙해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통 근육 뭐라고 부르죠? 네, 이두박근이라고 부르죠. 한글로는요, 위팔 두 갈래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위팔 두 갈래근이라는 말 자체가 이두박근을 풀어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익숙하지가 않죠. 그리고 영어로 알아두시면 또 운동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운동은 랩풀다운이라는 운동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운동이죠. 이 랩풀다운이라는 운동은 여기 써있는 이 광배근, Latissimus dorsi라는 근육을 메인으로 자극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이 LAT를 이 약자를 여기에 이렇게 따와서 Let pull down, 밑으로 당겨준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죠. 운동의 이름이 이 근육에서 따오게 됩니다. 비슷하게 이 운동은 바이셉스 브라키, 이두박근을 운동해 주는 거죠. 이두박근을 말아주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바이셉스 컬이라고 부릅니다. 재밌지 않나요? 근육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바쁜 일상에서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한의 효율충입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고자 하죠. 근육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죠. 6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더 중요한 근육들, 나한테 더 필요한 것들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과 관련된 근육들 위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자주 다치거나 자주 뭉치거나 하는 치료랑 관련된 근육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근육 이름 쉽게 외우는 방법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를 알면 쉽죠. 이 그림은 승모근입니다. 위쪽과 중간 쪽 그리고 아래쪽까지 해서 상당히 크고 이렇게 마름모처럼 생겼습니다. 승모근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외승모 아닙니다. 승모는 승려의 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승모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 잊어버릴 수가 없겠죠. 영어로 승모근은 트라페지우스라고 부르는데요. 트라페지움이라는 말이 마름모를 뜻합니다. 거기서 유래를 해서 트라페지우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상부, 중부, 하부를 upper trapezius, middle trapezius, lower trapezius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을 담당하는 근육들 중에서 가장 크고 넓은 거 뭘까요? 광배근이죠. 넓을 광, 등, 배 등에 있는 넓은 근육을 뜻하는 것이죠. 영어로 Latissimus dorsi라고 부르는데요. Latissimus라는 말이 넓다는 뜻입니다. dorsi라는 말은 총론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도살과 ventral, 방향을 나타내는 건데요. 도살은 등 쪽이고요. ventral은 배 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도살에서 따와서 dorsi라고 부르죠. 다음은 근육의 액션, 그러니까 근육의 움직임, 작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자, 이두박근은 어떤 작용을 하죠? 팔을 구부리는 작용을 하겠죠? 뭐가 있을까요? 이두박근의 작용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리고요. 플렉션, 숄더를 굴곡하고 외전하는 플렉션과 에비덕션 하고요. 그리고 포어람, 아래팔을 수피네이션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피네이션은 뭘까요? 손을 엎쳐라, 뒤쳐라 하잖아요. 엎쳐라 하면 프로네이션이고요. 뒤쳐라 했을 때 수피네이션입니다. 엎쳐라, 뒤쳐라,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 플스.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근육이 이렇게 많은데. 근육의 액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오리진과 인설션, 어디와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오리진과 인설션이라고 하고요. 한자로는 기시와 정지, 한글로는 이는 곳, 닿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두박근의 경우 머리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짧은 머리는 오구돌기에서 시작을 하고요. 긴 머리는 인터튜버큘라 그루브를 지나서 관절와에서 시작이 되죠. 쭉 내려와서 레디어스, 요골 뼈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두박근의 두 개의 오리진이고요. 이 요골에 붙는 자리를 인설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팔꿈치가 굽혀져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팔꿈치를 굽히는 작용이 있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견갑골에 붙어 있다 보니까 짧은 머리와 연결된 이 이두박근에 의해서 어깨 자체가 앞으로 약간 끌려 올라가는 작용이 있을 거고요. 긴 머리로 이어지는 이두박근은 약간 옆쪽이죠. 바깥쪽으로 외전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피네이션은 뭘까요? 뼈대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골이라는 녀석은 엎쳐라를 했을 때, 그러니까 프로네이션을 했을 때 얼라 위로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아까 이두박근이 어디에 인설션 한다고요? 네, 레디어스에 붙어 있죠. 레디어스가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이두박근이 잡아 당기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뒤철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박근은 수피네이션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령으로 이두박근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꺾어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두박근을 최대한 수축시켜주기 위해서 수피네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승모근으로 돌아와서요. 승모근 상부에서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지금 이 화살표 방향대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견갑골이 위로 딸려 올라갈 겁니다. 어떻게 되죠? 으쓱하게 되죠. 상부 승모근의 역할은 어깨를 으쓱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중부나 하부 쪽은 어떤가요? 중부나 하부 쪽은 수축을 해서 잡아당기게 되면 견갑골과 견갑골이 서로 잡아당겨지는 이런 식으로 등을 살짝 제끼는 모습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광배근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요. 광배근의 오리진은 흉추 7번부터 요추 5번까지 이 척추뼈에 쫙 이어져 있습니다. 인설션은 쭉 해서 위팔뼈, 휴머러스, 바이시피탈 그루브라고 되어 있죠. 인터튜버클라 그루브입니다. 거기에 붙게 돼 있죠. 이렇게 광배근을 수축을 하게 되면 화살표 모양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벌어져 있던 팔을 안으로 잡아당기는 내전, 어덕션을 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나와 있던 어깨가 뒤로 제껴지는, 어깨를 신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안쪽으로 해서 위팔뼈에 붙어 있다 보니 여기에 붙어서 잡아당기면 돌아가겠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회전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번엔 다리 쪽에서 신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근육은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경골의 앞에 있다고 해서 전경골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티비아가 경골이죠.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전경골근은 경골의 바깥쪽에 오리진을 하고요. 쭉 내려와서 첫 번째 중족골 밑으로 인설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이 수축을 하게 돼서 잡아당기게 되면 발목이 끌려 올라가겠죠. 근데 이 근육의 신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진 중추신경계, 그리고 거기서 쫙 이렇게 여러가지 분지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신경들을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엉치 쪽에서 이렇게 신경 다발이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총비골신경부터 한번 보면요. 총비골신경은 이 비골을 지나가면서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깊은 쪽으로 가는 신부비골신경, 얕은 쪽으로 가는 표면비골신경으로 나눠지죠. 이게 비골신경인 이유는 그냥 비골 주변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골은 피뷸라라고 했잖아요. 피뷸라, 페로니알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신부 비골신경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육에 부착되면서 그 근육을 지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는 게 바로 전경골근,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로 가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근육들 쪽으로 이렇게 분지를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다치게 되면 그 신경이 담당하고 있는 근육은 기능을 잃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발목 다쳐서 발목으로 내려가는 이 신부 비골신경, 여기가 손상이 되게 되면 이 밑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 익스텐서 디지토룸 브레비스라고 하는 근육과 퍼스트 도사 인테오세우스라고 하는 이 근육이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경골근보다 그 위쪽에서 끊어지게 되면 전경골근을 비롯한 이 밑으로 모든 근육들이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비골신경이 손상이 되게 되면 전경골근, 그러니까 발목을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발목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풋드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풋드랍이 되게 되면요, 여기 오른쪽 발을 보시면 됩니다. 걸을 때 발목을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발목이 처지게 되죠. 근육 자체를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신경을 다쳐서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마 신경계통을 다루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을 공부할 때는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그림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긴 근육의 승모근이라는 한자 이름과 트라페지우스 영어 이름, 오리진과 인설션, 필요하시다면 이 근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경, 액세서리 너브까지 외워두시면은 근육 공부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승모근은 아까 으쓱해지는 근육이라고 했죠. 이렇게 명품 액세서리를 하면 우리는 으쓱해지죠. 그래서 승모근은 액세서리 너브가 담당을 하고 있죠. 좋았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